자, 이번에 이제 김혜경 법카 의혹 요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방송 중에 나와가지고 네, 많이 네. 말씀을 못 드렸었죠. 네. 조명현 씨. 네. 조명현 씨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가 네. 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도를 보니까요. 네. 이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똑 부러져요. 맞습니다. 야, 이런 분은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공익 제보 이후에 생계가 힘들 정도로 예. 이렇다는 걸 보면서 참 세상에 이런 분들을 안 지켜주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랑 합의하에 조명현 씨 출석을 취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왜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이거를 합의를 해줬나 생각을 네.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건 터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신청한 사람들 50명을 취소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협박을 하니까 내가 신청한 사람들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갖고 사실 일종의 엿밥 까먹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정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조명현 씨가 예. 국민의힘에서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음,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요. 사실은 조명현 씨가 그 사건이 한창 돌아갈 때 대선 직전에도 예. 얼굴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계속 네. 사실 조명현이라는 이름 저희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 A 씨라고밖에 몰라요. 맞습니다. A 씨라고만 했었는데 네, 정말로 뭐 외모도 반듯하고 7급 공무원이죠. 7급 공무원 A 씨라고 네. 했었는데 사실 뭐 노량진이라는데 얼마나 공무원 되려고 합니까? 네. 근데 그걸 스스로 박차고 나와가지고 지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저께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서 활동하는 이재명 대표이기에 네,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한테 두려운 일이었다. 네, 그렇지만 나는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서 참석을 결정했는데 네, 무산되었다. 근데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전까지는 안 드러내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니까 정말로 큰 권력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지만 고민을 해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무산시켜 버리니까 그렇죠. 이미 나는 그 고민 끝에 결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 같아요. 네, 한 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가 국감이 아니어도 네. 왜냐면은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 네, 드러낸 거예요 어저께.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 신고를 두고 예.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런 음해성 말들이 좀 돌고 있다. 제가 돈 때문에 만약에 그 폭로를 했다면 말입니다. 아마 제가 신고하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부분이 그러네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익 신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다음에만 몸도 마음도 너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1월 달부터 야간 택배 기사로 일을 했는데 40kg짜리 덤벨 같은 거를 들고 배달을 하다가 다쳐갖고 6개월 만에 그만뒀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이제 일을 그만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국정감사에 나오기로 한 이유가 이재명의 법카놀이 이거를 정말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공익신고자,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보고 생계가 곤란한 공익신고자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취업 훈련제도 이런 걸 좀 제도상으로 좀 만들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추도한 바람에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양반이 지금 책을 썼답니다. 몸 아프고 이제 수입도 끊기고 했는데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제목 정도를 제목을 지금 못 정했는데 부제를 이재명의 신박한 법카놀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제목? 네. 이재명의 법카놀이. 이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기왕에 사실은
이런 분들이 화제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예를 들자면 국힘이 네. 공천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예. 근데 국힘에서는 꼭 이런 굳이 저는 모든 사람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런가요? 당뇨로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모든 사람에 대한 선물이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하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는 저는 생각도 이분의 좀 듭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네. 팩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네. 어저께 기자회견 한 것 중에 네, 또 한마디가 마음에 남는 게 네, 이게 있습니다. 언제나 네,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고 하는 이재명 네. 대표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법인카드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재명에 대한 네. 안티테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안티는 이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서민과 그 젊은 세대이면서 중산층이면서 가장 그러니까 현실에서 고민하는 어떤 네. 젊은이들 네. 그런 모습을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회 어떤 공천 같은 거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와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서요. 네. 저는 또 어제 이분이 얘기한 것 예. 중에서 좀, 진짜 무서웠겠구나 싶은 게, 아니, 어떻게 나는 잘못한 점을 고발을 했는데 나는 숨어서 살고, 예. 이재명 그렇죠. 대표는 저렇게 뻔뻔하게 예. 나와서 활보를 하고, 오히려 지금은 사법부까지 겁박을 하면서 엄청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도 네. 이 얘기도 다른 인터뷰 나왔어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국회 밖을 나가는데 네.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국회 건물 밖에 있는데 정진상 씨 밑에서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잖아요. 그렇죠. 정진상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 경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이랬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누구고 정진상 밑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네. 정진상 밑에서 있던 사람이 나를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렇죠. 저는 여전히 두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 피해 저 고발인에 대한 예. 공익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겁박은 현 상태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조명훈 씨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 어떻게 보면 정말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센 입법부를 쥐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야당 대표를 고발했던 사람, 이 사람을 기자회견 했는데도 정말 그 밑에 정진상 밑에 예.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와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실 이 행위는 아무 때리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명현 씨한테는 큰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네. 저게 자기 본인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것이 네. 한편으로는 네. 그동안에 이제 공익 제보자로서 네. 힘들었는데 네. 계속 얼굴을 숨겼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도할 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했었는데 네. 어느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위협감이나 협박감.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스스로- 잘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다 알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도 저분 얼굴이나 이름 다 네. 기억을 하시고 네. 혹시 보시면은 네. 지켜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도 언젠가 이분을 섭외할 수 있으면 언제 한번 예, 예, 불러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 음, 사람 죽였지? 네. 아니, 너 사람이 없어진 거지 내가 죽였다는 건 모르잖아? 아니, 네가 사람 때리는 거 봤다는데? 네. 그 사람이 멍이 들었을 뿐이지 내가 때린 거를 네가 본 건 아니잖아? 야, 그 사람 돈도 없어졌다는데? 돈? 돈 훔친 게 뭐? 그럼 큰 죄인가? 누구 얘기인지 알겠 김의겸 씨가 뭐라고 예. 얘기를 했냐면 김의겸 법카 의혹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 정도로 영장이 쳐지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저는 이 도덕적 판단 기준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저께.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인 이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사용에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할 테고 예.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서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갖고 또 영장을 친다? 말하자면 이재명 당대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냐. 428억, 800억 이랬는데 글쎄 아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 이런 걸로 영장을 치겠어요? 김의겸 씨가 참 너그럽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준은 일단 영장이 안 나오면 죄가 아니다. 네. 그죠? 구속영장이 안 나오면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 그리고 몇백억 단위가 아니면 횡령이 아니다라는 인식. 저는 이 두 가지 인식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이제 국감에서 그제죠.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그 최소 61건에서 100건이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네. 왜 뒤통수 치냐 네. 라면서 나온 발언이고 그걸 어쨌든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민주당 의원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 저 인식이 저러니까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맞습니다. 저게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저게 법카를 썼다는 거는 저런 분은 예를 들자면 공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요. 저 내용들이 사실은 법카 의혹 이렇게 돼버리지만 저 법카가 뭡니까? 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기 집에서 애들 초밥 사주고. 그거 법인카드로. 애들이 먹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먹었는지도. 네. 그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집 옆에 그 관사 있었잖아요. 네, 그 네, 관사가 그렇죠.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사전 선거 캠프였을 수 그럴 수 있다 하는 있죠. 의혹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적으로 쓰인 거. 네. 그리고 뭐 샴푸, 그리고 뭐 에르메스 뭐 얼굴 로션, 네. 뭐 이런 것들. 저분이 조명현 씨가 뭐냐면은 그런 걸 한 거예요. 청담동 가가지고 고급 이재명 네. 대표만 당시 경기지사가 쓰는 에르메스인가요? 뭐 애프터쉐이브 로션 사다가 놓고 그거를 이제 개인 카드로 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또 바꿔치기 했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 되기 힘들잖아요. 공무원 시험 좀 봐가지고 된 사람한테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녹을 먹겠다고 공적인 일을 하겠다고 자기는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래도 공적인 일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공무원이 된 어쨌든 공공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그냥 종처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를 모독한 거예요. 국가를 모독해도 되는 정도의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지금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지사를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그걸 못 참겠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조명현 씨가 물은 거예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만들겠다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랬는데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법카는 별로 문제될 것 없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 불감증이라고 우리 구독자님이 예. 써주셨는데 저는 김의겸 씨 법카 네. 국회의원들 어떤지 모르지만 김의겸 씨는 네. 그러면 정치 후원금이나 이런 거 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사이먼 리 님이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10원을 훔치나 10억을 훔치나 도둑은 도둑이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공적인 어떤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네, 네. 이 10원이나 관점이- 10억이나 그쵸. 똑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네. 세금을 내 돈처럼 쓰고 그렇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야 그게 액수가 크지는 문제될 거 없어. 지금 남들도 다 하는 거야. 김의겸 라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지사가 61회에서 100건 정도 잘못 쓰였다. 법화가 횡령이 네.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개딸들이 김동연을 조져라 지금 이러고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동연 지사 같은 예. 경우에는 평생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예. 공인으로서의 네. 공인으로서의 의식은 네. 검증된 거죠. 네, 네. 뭐 어느 정보에서 했던 간에 네. 평생 이제 공복으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복으로 지냈고 그런 의식은 철저한 거죠. 네. 단순한 어떤 뭐 선출직 돼가지고 공무원 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 이런 정상적인 것들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김의겸 씨의 저 인식 자체가 삐뚤어진 거고 거꾸로 된 인식이에요. 저는 지금 얼마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예. 김의겸의 의식이 거꾸로 된 부분도 충분히 물론 있겠지만 이런 네. 발언을 하게 된 거는 결국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다음번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예.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 초선들이군요. 네네. 예. 저는 결국은 그 자리를 노리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 드는데. 보시면 다 비례대표 초선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 2,000명이 지금 당이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안 된다 해갖고 권리당원 2,000명이 지금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저께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민주당에서 네. 뜻 있는 분들이 네. 이게 여기에 이제 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백광현 씨 이제 유튜버로 활동 중인데 2,000명을 대표를 해서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이 된다. 예. 이런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당대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네. 하면서 또 이거를 당헌 80조에 따라서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연초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대표 직무를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철저히 이제 이 당 사정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분들의 이런 소송이 결국 무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도 네. 당이 사당화되고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고 하는데 뭐 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이 지위는-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황제적 지위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 당을 완전히 사당화시켜갖고 자기의 거의 도우미로 쓰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검사들까지 지금 겁박하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래서 정말 거의 황제적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거나 숫자는 작지만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박은재 작가님 워딩 하는 동안에 이제 좀 찾아봤는데 권리당원은 그러니까 돈을 내는 당원이에요. 네, 당비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민주당에서 그냥 일반 개딸들처럼 뭐 댓글 열심히 달고 네. 그런 세력이 아니라 네, 권리당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민주당 당원으로서 네, 당비를 내고 예, 예.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내서 네, 그 당 대표 선거나 이런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뭐 인터넷 댓글러 이런 거 다른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00명이나 모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대표 직무 정지를 네,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용납하기 힘든 상황. 저희는 이런 분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황제가 아니라 파라오급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조명현 씨는 맞습니다. 늘공이 아니라 어공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명현 씨는 성남 아트센터인가 그쪽에 근무를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경기도로 맞습니다. 이제 특채에 채용된 걸로 아는데 이게 늘공이나 어공이나 그러니까 특채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 시험을 봐서 된 사람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채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부려도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 사건에 분노를 느낀다. 저는 아니 이렇게 표현을 이거는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라도요. 네. 일반 기업에서라도 기업 사장이 네, 저런 네. 식으로는 안 해요. 맞습니다. 저거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네. 대한 관점이 있는데 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분은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법카 사건이 사실은 뭐 다른 큰 사건들에 비해서는 사실 액수가 적은 게 맞습니다. 액수가 적은 게 맞고 잔혹성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없기는 해요. 하지만 경기지사나 지사를 하고 시장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이따위로 쓴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겠습니까? 저는 예, MZ 세대 네. 이 지금 조명현 씨도 MZ잖아요. 네, 네. MZ 세대들한테는 저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MZ 세대들은 어떤 한 명의 그냥 훌륭한 개인으로서 네, 네. 독립적 개인으로서 뭐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네. 공무원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일반 기업에 다닐 수도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회사에서 요즘 뭐 MZ 기자들 후배들 대할 때 이거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저거는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무시한 건데 맞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되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복, 그러니까 국민의 뭐라고 해야 되냐?
됩니까? 공무원은 이제 국민의 공복이라고는 표현을 쓰잖아요. 복자가 이제 약간 노비복자 뭐 이런 노비복자죠. 식이죠. 그러니까 공복이죠. 공복. 공복. 개인은 아니죠. 그런데 공무원이 예.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공복이 아닙니다. 개인의 그러니까요. 사복이 아닙니다. 개인 노비가 아니에요. 솔고 노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집안에서 이 공무원을 자기 집안 부리는 사람처럼 썼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예.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저는 네. 저게 저 사람의 저 사람의 그 대통령이든지 뭐든지 네. 공적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저렇게 썼죠. 그리고 대장동도 어저께 저기 법원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 한 푼도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익을 안 취했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걸 가지고 자기 써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적으로 만들어서 예. 대권에 도전하려고 했었고. 예. 말이 안 되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공적인 자리를 네. 공적인 지위를 가장 사적으로 활용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표까지 그리고 민주당 대표도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 비리 보호하려고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지금 이용해 먹잖아요. 그렇죠. 사법 저기 저 방탄을 사람이 쓰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아니면은요, 저 변호사비 어떡합니까? 혼자서 다 내야 되거든요. 공당 대표 돼가지고 민주당 변호사들 쓰는 거잖아요. 공천권 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재명 씨는 어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사적인 걸로 그러니까 사적인 것들을 막고 활용하는데 도 같았는데 그게 성남시장일 때 해봤더니 먹힌 거예요. 오 되네. 한 번 더. 어렵지 않더라. 네. 네. 그래서 경기지사를 해본 거예요. 광역자치단체장 해봤더니 되네. 오 그러면은 다음.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간이 커져 온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그런 거예요. 도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